숙박이나 차량 공유 등 민간 창업자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란 어떤 것이고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 자리에 한국형 숙박공유 코자자의 조상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코자 잤습니까? 네, 잘 잤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유경제,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우선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공유경제는 소유 대신에 예. 시민들이 서로 돌려쓰고 나눠 쓰는 그런 모든 경제 활동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유자원의 공유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가면 갈수록 이 공유의 대상도 넓어지고 참여하는 방법도 다 다각도로 이제 진행되면서 지금은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경제 모델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도 참석하셨죠? 네네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경제 세계시장 규모는 어떤 편인가요? 몇 군데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한 거 보면 2025년도에 예. 3,500억 달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룬 순드라 교수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미국 경제의 5%에서 10% GDP에 그를 공유경제가 차지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예상되어 왔던 어떤 경제 규모, 이런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어떤 그 성장의 어떤 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공유 기업인 우버의 시장 가치입니다. 그 회사가 70조를 넘었고 7조 원을 넘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판 코자자라고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예. 30조 원의 가치가 넘어섰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힐튼이 90년 이상 된 회사인데 예. 그 회사보다도 회사 가치가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가치가 상당하고요. 또 세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공유 경제 규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제대로 이제 숫자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문제는 그동안 일단 공유 경제를 위한 어떤 규제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점이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예. 공유 경제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파트가 세 부분인데 예, 어떤 차량 공유, 부분이십니까? 숙박 예. 공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인데 차량 공유 같은 경우는 규제 이슈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우버가 한국에서 힘을 발휘를 못 하고 있고 예. 숙박 공유 같은 경우는 코자자가 4년 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에어비앤비라는 그 30조가 되는 회사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버겁게 진행을 하고 있고 금융 예. 쪽은 핀테크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공유 경제가 주는 어떤 경제적인 이슈 측면에서는 누구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실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코자자 같은 경우에는 예. 외국 관광객 숙소 문제, 부족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호텔만 오는 거는 식상했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어떤 관광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새로운 어떤 숙소 문화가 필요한데, 호텔을 짓지 않고도 그런 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관광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민간 외교 이런 것들을 보면 공유 경제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그다음에 그 가계 소득 증진 등 예. 매직과 같은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공유 경제의 의미를 다각도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공유 경제 파생 효과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숙박 공유의 모델로 코자자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대표님께서 그곳에 계시는데 좀 코자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코자자는
코자자는 그겁니다. 뭐 코자자 우리에게 코자자 예. 했던 코자자고요. 그래서 국민 숙박 공유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고 예.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풉니다. 코리아에서 뭐 KO 코리아에서 잠자는데 Z가 두 개 있거든요. 잠자는데 A 플러스 A. A는 첫 번째 퀄리티에서 A.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서 A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코자자의 또 A가 저희 새로운 로고에 보면 그런데 A가 이 집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쵸, 집 모양. 처음에 이제 코자자 할 때 위쉐어 홈즈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했는데 너의 집과 나의 집을 공유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풀면 외국인들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럼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겠네요? 어떤 뭐 일단 이미지라든지. 그렇죠. 이미지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얘기를 하기를 예. 되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저스트팍의 CEO였던 알렉스는 코자자란 말이 이게 입술에 딱 와닿는데요. 외국인들이 발음하기에도. 네, 발음하기 그다음에 받침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코자자가 이제 한국판 에어비앤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코자자만이 갖고 있는 그 차별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죠. 4년 예. 동안 해왔어. 얼마나 고민을 해왔겠습니다. 예. 해왔겠습니까? 리소스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200 나라에서 하고요. 코자자는 한국에서만 합니다. 한국에서만. 우리는 한 놈만 팬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 에어비앤비를 쓰는 거 좋은데 예. 한국에서는 코자자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사업자로서의 그 강점을 살려서 호스트나 게스트한테 한국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업자로서 뭐 법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 저희는 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오히려 그거를 뭐 역용해서 합법적인 숙소 위주로 해서 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격 관점에서도 저희는 작으니까 예. 플랫폼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뭐 수수료를 안 받는 그런 전략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국 한옥 500채를 데이터베이스에 해와서 예. 한옥의 가치를 높이면서 뭐 에릭 슈미트 회장도 와서 뭐 한옥에서 한옥 같은 집을 짓고 싶다고 할 정도로 찬사를 보냈었는데 일단은 한옥은 잠재력은 크지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그동안 성공 케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 리소스를 투여해가지고 에어비앤비하고 맞짱을 떠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이 코자자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국에선 코자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숙박 공유로 해서 이제 다른 여행 서비스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코자자는 한국에서 뭐 호스트 대리 서비스라든가 예. 아니면 공항 픽업 서비스라든가 이런 다른 서비스들을 빠르게 추가해가지고 에어비앤비가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요. 대기업 임원도 하셨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공유 경제에 관심을 두게 된 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제 이력은 웹과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인터넷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5년 동안 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내셔널 랩에도 있고 했었는데 예. 그런 거였죠. 지난 25년 동안 인터넷이 엄청난 저희한테 변화를 왔는데 제가 제가 판단한 건 뭐냐면 이제는 온라인의 인터넷이 오프라인으로 급격하게 발전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온라인에서의 어떤 디지털 경제와 오프라인에서의 새로운 경제, 혁신에 의한 경제의 어떤 규모는 엄청나게 다른데 예. 양태는 뭐냐면 온라인 또 오프라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전문가, 소프트웨어 이런 걸 전문한 사람들이 예. 오프라인을 혁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전문성을 가지고 오프라인을 예. 혁신하겠다. 그런데 뭐 KT나 LG 플러스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대기업에서는 이런 어떤 새로운 실험적인 경제에 빨리 들어가기가 구조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제가 나와서 코자자를 창업을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서 숙박 공유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특히 어떠한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리소스 자원의 부족이 제일 어려웠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5년 동안 엔지니어에서 엔터프레니어로서의 어떤 그런 이력을 쌓았는데 예.
서울에서 실리콘밸리식으로 하려고 했던 데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꼭 실리콘밸리가 좋고 뭐 서울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했어야 되는데 예. 뭐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를 대단히 이렇게 크게 높이 생각을 하니까 예.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서울과 실리콘밸리의 그 공통점은 딱 하나로 느껴집니다. S로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4년 동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서바이브했고 예. 지금은 이제 뭔가 그 크게 그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그동안 닦아온 것 같아서 큰 위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숙박 공유 사업이 과연 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좀 접근하셨나요? 처음에 2012년에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뭐 그 미쳤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그 나이에 뭐 대기업 예. 그 슈퍼갑이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예. 규제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규제. 두 번째 한국의 그 문화가 돈 얼마를 받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재우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가옥 구조가 공유를 위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4년 지나오면서 그런 모든 문제를 극복시키는 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문제도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있습니다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다른 사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개방적인 네. 생각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의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있는 테두리 안에서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있는 분야라 계속 도전을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내 수익 창출뿐만 아니고 예. 외국인 숙박 시설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예. 외국인들의 이제 FIT라고 해서 자유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호텔보다도 네. 호텔 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윤리적인 것, 그 자기 이익 이런 것들이 같이 배합이 돼서 나름대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초기에 이제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네. 앞으로 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인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좀 변화가 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거는 정부가 이제 공유경제 정책을 펴면서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 사회적으로 공유경제의 어떤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인식됐다는 게 가장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예. 이제 규제 관점에서는 이전에 외국인 도시 민박업과 이제 한옥 체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에어비앤비와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내국인을 재울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케팅을 해도 에어비앤비하고 같이 이렇게 그 글로벌로 해야 되는데 외국인만 예전에는.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작은 기업으로서 에어비앤비하고 똑같은 시장을 뭐 보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함으로 해서 지역 사업자로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내국 중심으로 어느 정도 하고 글로벌 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코자자한테는 이번 그 규제 프리존에서의 어떤 정부 정책은 대단히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뒷받침된다고 해서 당장 또 서비스가 활성화되진 않을 거예요. 이 숙박 공유라는 게 내가 쓰는 공간을 남에게 빌려주고 같이 쓰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용자로서 제공하는 입장이나 그리고 이용하는 입장이나 양쪽의 입장, 올바른 인식이 좀 전제가 돼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풀어갈 전망이십니까? 그 두 가지 질문으로 보여지는데 예. 첫 번째 한국이 워낙 그 규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이다 보니까 규제만 네. 풀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인 도시 민박 이번에 규제 내국인 그 숙박이 가능한 이전에도 외국인 도시 민박업 내에서도 대단히 이제 도심박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한번 송파구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 갔는데 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500분이 오신 거예요. 왜 한 달에 예. 이미 비어 있는 방을 그냥 참여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면 예.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맡기면 50만 원 이렇게 되면 예. 돈도 벌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교류하고 이러면서 예. 대단히 어떤 그런 그 외로움도 달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등록을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그거 익숙해야죠.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쪽을 해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그거를 못 하시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못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자자가 호스트 대리 서비스라는 걸 해가지고 그런 걸 대신해주고 예. 서울시하고 같이 이제 그런 마케팅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규제를 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그 어떤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 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전에는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 사업이었죠. 예. 제가 그 호스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갔습니까 예, 좀 그것도 그런 같은 부분이 그 있죠. 방에, 예. 같은 방은 아니지만 그 같은 집 방에, 예. 그다음에 게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도 재우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 숙박공유 서비스는 낯선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예. 안심하고 같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네이블러로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신뢰를 어떻게 답보할 것인가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혁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예. 보면 요소에 게스트와 호스트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 호스트가 방을 올렸는데 예. 정보를 올렸는데 게스트가 가서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면 코자자한테 얘기를 해요. 정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다. 그러면 코자자는 게스트에게 다른 방을 구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코자자는 게스트 호스트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돈을 주지 않고 이제 돌려주는 식으로 게스트한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를 보호하는 장치는 게스트가 그냥 예약 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지금은 들어가고 있지만 예. 게스트가 나 당신 집에서 자고 싶어요. 예. 재워주세요. 잘래요라고 하면 그냥 예스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주소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이제 노출이 안 되고 예. 나중에 예약이 확정이 되면 노출되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 숙박공유의 그 신뢰 시스템의 속성 때문에 전 세계의 숙박 예약, 그러니까 민박 이런 거 홈스테이 말고요. 예. 그 숙박 예약 그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고 그 시장을 넘어서서 여행 시장까지 재편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자자가 국내 숙박 공유 그 선도 업체로서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주력하실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일단 한국 중심으로 해서 국민 숙박공유 플랫폼이라는 기치하에서 예. 한국에서는 베스트 그리고 숙박공유로 해서 끝나지 않고 여행 쪽으로 확대를 해서 예. 에어비앤비와는 다른 그러한 가치를 만들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뭐 보시면 여기저기 그 관광지에 되게 정말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 예. 그 근처에 보면 펜션들도 많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신뢰 있게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면 예. 정말 믿고 적은 비용으로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관광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에 오면 어디서나 집에서처럼 스테이 홈 인 코리아, 애기처럼 코자자 할 수 있는 예. 그런 공유경제 회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인 코자자의 조상구 대표와 공유 경제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자자